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돈워리스탁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또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이 고민되신다면 02-3153-2642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문자 샵 0082 이렇게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때로는 개별 사연을 적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워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이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미국 기후대응법 합의에 대한 내용,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산분리 완화, 세 번째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양당이 기후대응법 합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대응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후대응법을 통해서 탈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대응법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 미국에서 기후대응법안이 무려 이제 480조 규모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합의가 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었던 종목, 한 4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 종목 SDN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SDN이라는 종목,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상승이 날 때마다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눌림이 형성되는 그런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6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깊게 나타났죠. ABC 형태로 눌림목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상승이 나타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태양광 관련한 이 대표 종목인 SDN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6월 초에 갔던 3,350원이라는 고점이 있죠. 3350이라는 고점을 터치하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오늘 3345까지 왔죠. 3345. 주식을 만들어가는 이 주체들이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호가 바로 아래까지만 도달하고 주가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점검할 때 참 애매하게 만들었죠. 특히나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주식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위쪽으로 더 향해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신호이기도 한데 바로 한 호가 아래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밀렸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참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나 고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밀릴 것이냐 이제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일 바로 전고점이 3350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눌림의 형태가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만약에 내일 3350이라는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면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일봉과 주봉에서는 위쪽으로 좀 저항이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구름층 상단,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 4,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것은 내일 바로 전고점을 터치하는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에너지를 보겠습니다. S에너지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도 급등을 하고 크게 밀렸습니다.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오늘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금요일 날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가로막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구름층인데 이 구름층은 왜 만들어졌냐면 바로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2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은 이전에 거래되었던 가격들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 상한가 가기 전에 움직였던 모습들,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매물의 흔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매물의 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금요일에도 돌파하려다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돌파하려다가 윗골을 달고 밀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DN이나 SNG나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뭔가 저항에 가로막힌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120주선 그리고 240주선 이렇게 강력한 중장기 이평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대응법과 관련해서 오늘 부각되었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는 한 번에 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일의 흐름을 더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풍력 관련해서 3강 M&T, CS윈드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3강 M&T를 먼저 보도록 했는데요. 이 3강 M&T 이 종목은 3일 연속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24,450원이라는 6월 30일자에 갔던 그 고점이 있습니다. 24450이라는 자리를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2410까지 왔는데 24450이라는 자리를 돌파하면서 또 다른 상승이 나타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고점을 연결하는 이제 이 추세 연결선 이 상단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고점 추세 연결선, 이 연결선의 저항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삼강 M&T는 저항대가 거의 다가왔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평을 여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일봉에서 보여드렸듯이 바로 이 고점 이 추세 상단에 부딪혔을 때는 1차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력 관련 종목에서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윈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풍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저항대를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고 121선을 넘어섰지만 바로 위에 241선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241이라는 것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1년 주가의 평균, 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 상단에 241선과 만나는 이 더블 저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강 M&T나 CS 윈드나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상승할 때에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해드렸던 삼강 M&T, CS 윈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저항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것인데요. 이 금산분리란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이제 분리해 놓는 건데 이 금융자본이 이제 산업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막아놓는 부분이죠. 그럼 금융이 이제 비금융에 대해서 5%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산업자본 관련해서 15%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금산 분리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제 금융 자본이 비금융 자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겠죠.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삼성그룹에서 은행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또 금융 쪽에서 가상자산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또 통신업도 진출하면서 알뜰폰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금산분류 완화와 추진과 관련했을 때는 금융업에도 우리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보안 분야입니다. 보안 분야. 금융 쪽에서 이렇게 비금융 자본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화되는 부분에서의 그런 보안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주 또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결제와 관련돼서도 결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 그래서 보안과 결제와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텐데요.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세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정보인증이 오늘 장중에는 4.9% 상승했다가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상승이 제한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 윗골이 길게 달린 흔적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터치하고 밀렸고요. 그다음 오늘은 중기 이평선이 121선을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앞서서 장기 이평선을 먼저 건드리고 빠졌다가 오늘은 중기 이평선이 121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저항은 좀 약하다는 것이죠. 이미 장기 이평선을 먼저 건드리고 빠져서 다음 저항은 좀 가볍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에 근접할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은 이제 저항대인데 저항대 올 때마다 거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241선 저항이 부딪혔을 때는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또 비교적 많은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윗꼬리에 달고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110과 241선을 동시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밀렸습니다만 평평하게 보이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가 실질적인 매물대죠. 강한 매물대. 이 강한 매물대는 바로 여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도달했던 120이라든지 241 이평선은 강한 저항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K사인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실제적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수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에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이 금융업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했을 때에 관련되어서 급등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나 상승했고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윗골이 달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20일이라는 이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좀 조심했다. 이 이평선을 좀 감안해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밀렸다라고 해서 횡보가 길어질 것이라 보지 않는 것이, 이전에는 윗골이 길게 달렸다가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승은 어떤 상승이었냐면 바닥에서부터 1개월 넘게 횡보하면서 저점 지지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저점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241선 저항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은 121선 저항이 부딪히고 나서 다음 저항이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 과정이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은 지금 바로 매수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여유 있게 K사인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횡보의 과정을 보시고 나서 횡보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고, 저항 때는 다음 저항 때는 241선 저항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K사인을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름에 시큐리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보안 관련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결제를 하는 가상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4.7%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윗골이 달고 밀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상승이 마무리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윗골이 달면서 급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났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3주 정도 기간 조정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60일선 저항도 오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 때 60선 저항이 있고, 그리고 120선 저항이 있고, 240선 저항이 차례차례 놓여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를 의식하면서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또 확장된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서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 세 종목, 금융사 디지털 전환 수혜주인 한국정보인증, K사인, 드림시큐리티 세 종목 다 상승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한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이 학제 개편을 통해서 오는 2025년도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 낮춰서 만 5세 낮춰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논란은 많죠.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서의 그런 방향으로 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이슈는 강한 상승 또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 보는 것보다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법제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온라인 교육주가 되겠죠. 그만큼 학교 입학이 빨라지면 학원의 이용도 많아지고 온라인에서의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수혜주는 많이 있지만 오늘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타났다는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되겠는데요. 시간 외에서 지난 금요일에 시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가가 높게 출발했습니다.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17.99%까지 상승했습니다만 그날 종가는 5.9%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뭔가 어떤 선이 두 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선이라는 이 중기 이평선, 6개월 평균 가격의 이평선, 이동평균선이 두 번 정도 가로막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정도의 저항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돌파할 때가 많다라는 것. 특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3세판은 없더라. 3세판.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좀 보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나 이 평평한 구름층 보이시죠? 평평한 구름층. 여기는 제가 매물대라고 자주 안내를 드리죠. 위로 볼 때는 매물대 저항이 되고 아래로 볼 때는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에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0선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 돌파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위로 보이는 241선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NE능률이라는 종목 역시 온라인 교육 수혜주가 되는 종목인데 자 NE능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E능률은 오늘 장중에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20%나 상승을 했는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 자리에 부딪히지 않고 윗골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위로 보면 이제 121선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일봉상에서는 저항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봉상에서 저항이 보이지 않는데도 저렇게 밀렸을까? 주봉을 봤더니 주봉에서 봤을 때 무언가 어떤 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이 바로 240주선입니다. 자, 240주선 연속 3번 부딪혔어요. 3주 연속. 3주 연속 240주선이 가로막는 저항 자리였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난 2주 동안은 240주선 위에 안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40주선이 6,460원, 오늘 종가가 6,450원이니까 거의 같은 자리죠. 그래서 240주선 위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450의 종가를 마감했습니다만 내일 오늘 종가 위에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번 주는 240주선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세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에서도 역시 저항을 세 번째 터치를 하게 되면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NE능률은 아이스크림 에듀처럼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지지받는 선, 아이스크림 에듀는
구름층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애니 능률은 240주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계속 보여주면은 또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메가 MD라는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 오늘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요. 23% 상승하고 좀 빠졌죠.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41선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두 번 밀렸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애니 능률처럼 세 개의 그런 그 윗꼬리 달린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메가 MD도 애니 능률과 거의 차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연속 240주선 안착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안착 시도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온라인 교육 수혜주 종목들이 상승이 끝난 흐름처럼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수혜주 상승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종목들도 보십시오. 메가스터디라는 종목도 있고 대성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도 함께 보면서 온라인 교육 수혜주가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 노란톡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023153-2642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 포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돈 워리 포트 이제 공략주를 공개하고 또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일장 전략도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워리 포트 공략주 이 종목은 이름에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만들거나 또는 우주선을 띄우거나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량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나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력 소비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도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이름이 들어간 기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 가공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금속 소재 자동차 부품의 상당수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자동차 부품으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름이 이제 플라스틱 들어가 있는 회사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고 좀 에코 플라스틱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 다 괜찮습니다. 흐름이 괜찮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실제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도 괜찮지만 수급 상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또 수급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오롱 그룹인 이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그룹에 속해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의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3주 동안 보시게 되면 전혀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주가가 40도의 각도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주 이전에 사셨던 분은 그냥 홀딩하시면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까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합산해서 한 달 동안 10억 정도를 산 흐름이고 개인은 10억의 물량을 고스란히 넘겨주었죠. 이게 상승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서 개인은 샀던 가격대가 도래할 때마다 그냥 종목을 매도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평선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서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20일이라는 저항, 이 저항대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61선 저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이 이평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장기 이평선인 120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평선이 하향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하향하는 패턴이면은 올라가는 주가가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상향을 하게 되면 그 저항을 약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코어랑 플라스틱이 이제 이평선의 저항들을 하나씩 넘어서면서 장기 이평선인 이제 241선 저항 위 있고 그 위에는 구름처럼 평평한 이제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저항은 좀 약한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구름층 상단이 좀 강한 1차 저항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준선이라는 저항이 하나 있고 또 위로 구름층 평평한 자리에 저항이 있죠. 그래서 중기로 봤을 때는 바로 주봉에서 바라보는 구름층 상단까지, 단기로 봤을 때는 구름층 상단, 평평한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대, 일봉상에서 그다음에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이 2차 저항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제가 1차로 보여주는 매물대에서 그다음에 2차로 보여주는 매물대에서 1차, 2차 이렇게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어롱 플라스틱이 내일 모레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아마도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빠지게 되는 현황을 보여주는데 수요일까지 바로 이 자리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현황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리뷰할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리뷰 종목은 바로 엠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엠플러스는 왜 제가 추천을 드렸냐면 2차 전지 이제 파우치형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엠플러스는 지난 3월 달에 1월 달이군요. 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2천억 넘는 금액을 수주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수주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엠플러스는 SK그룹 관련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SK 관련 그룹 측이고 SK이노베이션, SK온의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SK그룹이 조명을 받았었죠. SK그룹이 이제 해외 공장 투자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 면담을 하면서 바이든이 요구하는 미국의 공장 투자와 그다음에 SK그룹에는 또 미국 기업이 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현황이 나타나면서 반대급부로 이같이 엠플러스 같이 SK그룹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났고 추천가 대비로 4에서 5% 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끝났느냐? 앞서서는 이제 1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죠. 17,000원으로. 근데 상승의 패턴을 보니 위에 이제 120선이라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봤을 때 121선에서 자리 잡는 가격인 18,000원대, 또 앞자리가 17,000원에서 18,000원대로 바뀌는 그런 자리까지는 또 충분히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는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내일에 있을 이제 스케줄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린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 때는 이제 유류세 인하라든지 또 각종 이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소식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겠지만 민생 법안이 발표될 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지 그때그때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예측하기보다는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지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안내드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이 제임스 블라드 이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때는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장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경기 침체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여는 총재들이 계속 발언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발언을 또 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고 미국 시장 이어서 우리 증시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내일에 이제 컴투스라는 게임 종목이 크로니클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컴투스가 P2E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으로 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는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컴투스라는 종목,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딱 달라붙어 있죠.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컴투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투스가 바닥권에서 딱 달라서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로도 위로도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내일 온라인 쇼케이스가 주가 상승 방향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될까?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60과 120과 240이라는 중장기 이평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위아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61선이라는 자리, 61선 자리 근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78,700원이라는 61선 자리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크로니클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를 하면서 만약에 3%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건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3%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6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바로 구름층 안에 들어오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또 순간 급등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가 이제 전망치로 보는 건데 그래서 내일 61선 부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죠. 특히나 이런 중장기 이평선에 가까이 왔을 때는 거래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식이든. 그래서 이 중기 이평선의 61선 부근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가 주목이 되니까요. 내일 장에서 컴투스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4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낮은 걸까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가 반대의 상승을 주어지게 될지 또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될지 내일 실적 발표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거의 조정 없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구름층 상단에 도달을 하면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동시에 현재 조정 가능성이 높은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온 이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241선까지 또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줄지 아니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지 바로 이 방향성이 바로 내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 차트로는 저항대 왔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 하락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있겠죠.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많은 거래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방향성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락의 패턴을 보여줄 것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상승이 나타날 것이니까 거래량에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이 이제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SK네트워크스는 실적 발표절에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12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SK네트워크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선 위에 안착을 했고 위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241선까지의 저항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는 내일 실적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자, 내일 실적 발표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원티드랩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61억이었고 1분기는 12억에 불과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종목인데요. 이 원티드랩이 작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을 넘어서야 되는데 좀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실적 그렇게 기대해 볼 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내일 실적 그렇게 큰 기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주가가 그래가는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61선 저항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이상의 높은 실적을 낸다라기보다는 그냥 평타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61선까지의 그냥 상승이 나타나는. 그래서 61선에서는 매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02-3153-2642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월덱스고요. 네, 18,800원에 5%요. 네 18,800원에 비중 5%네요. 예.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예. 네, 월덱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래도 밑으로 빠지면은 좀 위로 잘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혹시 월덱스의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예.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거든요. 예. 작년까지의 실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의 실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예. HTS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실적을 보시면 좋겠고요. 예. 월덱스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 1,90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죠. 400억,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3,200억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잘 하셨어요. 자, 매수 잘 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확인 좀 하시나요? 그냥 많이 그냥 조금은 그냥 볼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매도를 어느 가격대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매도는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셔요. 주식은요,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첫 번째 재무적인 측면 좋았죠. 재무적인 측면,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좋았고 재료적인 측면,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하여서 어떤 쪽인가 봐야 되는데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전극, 그리고 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2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률이 20%니까 굉장히 괜찮구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 20%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20%니까 굉장히 좋죠. 재료적인 측면도 괜찮죠.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실리콘 재료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5억,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근데 사모펀드가 좀 사고 있네요. 14억 정도. 그래서 수급을 본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있는데 역시 개인도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 막연하게 좋겠다라는 관점을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1선은 중기 이평선, 120선은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61선 저항대가 있어요. 61선 저항대가 이제 2만 1,000원대. 그래서 2만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2만 1,000원대가 1차 저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2만 2,800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중기 이평선 61 이평선 그리고 121 이평선은 좀 강한 저항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월덱스가 실적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평선 저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정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15를 곱하십시오. 15 곱하기 500억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가도 무방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력이 아주 좋은데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평선이 다 위에 있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과 정배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중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보다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것이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될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의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한 2만 1,000원에서 매도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2만 1,000원대 62평선이 있고 그다음에 22,800원대의 중장기 이평선이 120 이평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이평선에서는 절반 정도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120 이평선에서 나머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은 이제 문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자, 아남전자 매수가 7,100원에 7%네요. 아남전자 7,100원이 맞나요? 아남전자가 7,100원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7,100원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7,100원이었던 자리가 최근 5년 동안에 7,100원이었던 자리가 없어요. 아마도 매수가가 잘못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3,100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매수가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적힌 것 같아서 매수가를 무시하고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남전자.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연관되다. 왜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홈 오디오 AV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홈 오디오 AV 기기를 생산하면서 삼성 그룹에도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고 삼성 그룹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와 연관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죠. 3,500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150억. 근데 1분기의 실적이 58억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00억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적정보다는 약간 저평가된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남전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구름층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고점 그리고 전전 고점, 이 전전 고점과 전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에서 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추세 저항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3,100원의 매수가가 맞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대응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2,700원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전고점인 2,885원이 되겠죠. 자, 아남전자는 그래서 2,885원이라는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그것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전고점 2885가 또다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0%의 손해가 났다 손해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한번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885, 그러니까 2,880원 부근인데 2,880원에서 2,9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좀 끊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항이 되면서 눌림목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자리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2,6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좋습니다. 낮추셔서 2880부터 2,9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십니까?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이란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세원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3,500원에 20%인데요.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유상증자 그 물건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3,500원에 20%. 20% 비중이네요. 네. 오늘 추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 네, 유상증자 물량이 8월 3일. 그러니까 실제 상장은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상장되기 전에 매를 먼저 맞은 그런 모습이네요. 매수가가 네. 이제 3,500원이면은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3월, 4월 정도 한 것 같거든요. 3월쯤에 매수하셨어요? 네, 3월쯤에 그리고 유상증자는 참여하셨나요? 안 했어요. 유증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네. 유증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상증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유증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상장이 되면서 당연히 권리락 효과가 네. 발생하면서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가는 낮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08억인데요. 재무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좀 부진했고 영업이익은 손해였거든요. 영업 손실 마이너스 19억을 기록을 했고 1분기는 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자,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1분기 실적이 30억이어서 좀 기대치가 있죠. 작년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니까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좀 아쉽지만 참여하는 게 나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유상증자 8월 3일 날 상장이 되고 나면 이미 이제 오늘 매를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급락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급락이 나타나서 유증 물량에 대한 부담을 먼저 해소한 게 아닌가, 선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를 흐름이 안 보일 때는, 잘 안 보일 때는 반대로 보시면 좋아요. 반대로. 한번 반대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거꾸로 보기를 했을 때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타났었죠. 여기서 고점이 나타났고 여기 한번 고점이 나타났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점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죠. 이 십자형 도지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내일 흐름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내일 흐름에서 이건 지금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보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차트는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흐름으로도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는 어때요? 상승 가능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만 보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있죠, 내일. 네. 내일 만약에 약간의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상승 방향으로 다시금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또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상증자되는 8월 3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은 바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8월 3일자에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밑에서 받으세요. 이 밑에서 받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보시고 내일 모레 8월 3일 날 유상증자가 지금 물량이 상장하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바로 밑에서 받으세요. 받으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노란톡방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또 전화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쉰 다음에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효성 첨단 소재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7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80%입니다. 47만 원에 80%요. 예. 혹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건가요? 예. 아, 그러셨군요. 추가 매수하셨다면 47만 원 위에서도 계속 매수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아, 네네. 효성첨단 소재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는요, 주식을 잘 안 해봐가지고, 네. 그냥 지인이 괜찮다고, 음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 하니까, 귀가 넓어가지고, 그냥, 쟤는 어떻게 그거 볼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절대로 자책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수를 하셔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지인이 좋다 하고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을 어느 가격대에 사서 어느 가격대에 매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대부분이 잘 못하시는 게 내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하고 매수 가격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바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는 말이죠. 굉장히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재료적인 측면이 좋은 종목이에요. 네. 자,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해마다 영업이익이 4천억이나 나옵니다.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재무가 좋은 이런 종목이 제조업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에 한 10만 곱해보세요. 10만. 네. 영업이익 4천억에 10을 곱하면은 얼마예요? 28억이요. 4조죠, 4조. 영업이익에 10을 4조. 곱하면 4조거든요. 그게 이제 네. 적정 시총이라고 시가총액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4조 정도는 가야겠구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은 회사의 가치잖아요. 회사의 가치. 예, 회사의 가치.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회사 괜찮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재무적인 측면 괜찮구나. 그다음에 재료는 뭡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효성첨단 소재가 하는 이 회사가 원단을 만들죠. 원단. 원단은 봤는데 첨단 원단을 만들어요. 다른 회사가 따라오기 힘든 첨단 원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이제 많이 진출해 있고, 특히 이제 폴라에스터 수요,
의류 산업과 이제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독보적이에요. 이 회사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폴리에스터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중장기율의 매력동은 있다. 그다음에 재무, 재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개인도 이 종목이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좀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세모, 수급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수급은 세모.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죠. 역배열이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차트의 흐름에서 좋은 것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중장기가 아래에 있는 거. 20, 60, 120, 240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정배열이고요. 지금 효성천장소주처럼 장기 이평선이 240, 1년 이평선이 위에, 그다음에 6개월 이평선이 120, 그다음에 3개월 60, 그다음에 한 달 22평선 이렇게 차례대로 반대로 있는 것이 역배열이거든요. 근데 효성천장소는 지금 역배열입니다. 그럼 역배열의 의미는 뭐냐면 중장기 이평선이 다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60 이평선도 저항이요. 120 이평선도 저항이요. 그다음에 240 이평선도 다 저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뭐냐? 주가가 상승할 때 가로막는 거죠. 가로막는 자리입니다. 자, 60 이평선은 비교적 약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20 이평선이 있죠. 이 120 이평선은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가 45만 원대고요. 정확한 자리는 45만 한 2천 원대, 45만 2천 원대가 되는데요. 평단을 조금 더 낮출 여력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평단을 낮추셔야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45만 원대가 강한 저항이니까요. 네. 평단을 조금만 더 낮추셔서 45만 원대는 다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문자 상담인데요. 자, RBW라는 종목인데요. 자, RBW.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죠. 자, RBW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방송, 음반 제작하고 연예 기획하고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WM 엔터테인먼트 지분 70%를 인수했죠. 사명이 이제 7년 전에 RBW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M 엔터테인먼트 관련이죠. 관련 종목인데요.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다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적자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아요. 작년도에 1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타났고요. 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바닥에서부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횡보입니까? 차트의 흐름 보십시오. 이 평평한 자리가 많을수록 저항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지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저 자리가 왜 저항입니까? 자, 저항이 되는 자리 참고를 해봅시다. 푸드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푸드웰이라는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왜 밀렸을까요? 바로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저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천기계라는 종목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자, 화천기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그 자리가 왜 그랬어요? 이 구름층 자리에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쇼박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쇼박스라는 종목. 이 종목 어때요? RBW와 차트가 비슷하죠.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나타났는데 극장 영화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 구름층 평평한 자리에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렸죠. 그래서 RBW나 쇼박스나 차트가 비슷한 거예요. 자, RBW도 쇼박스와 비슷하게 주가 상승이 잘 나타났지만 이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게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나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의 저항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여기 구름층 상단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까지 아직 오지 않았죠. 이 자리가 이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리가 이제 23,000원대 저항입니다. 그 다음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저항대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작년도 11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그러면 주봉에서는 부담이 좀 적은 상황이고 일봉 상황에서는 23,000원 저항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저항이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갔던 고점이 55,000원대입니다. 55,000원대부터 3분의 1 토막 났죠. 3분의 1 토막 났는데 중장기 저항대의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알려드리는 저항대 23,000원대 가격은 기억하시고요. 중장기로는 문의하신 분께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하면 바로 이 뾰족 저항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대는 23,000원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는 비료 관련 종목이죠. 이제 비료, 사료 관련한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수혜 종목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4월 달에 급등,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급등이 나타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6개월 동안에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가 121선 자리죠. 121선 자리인데 지난 2월 2, 3, 4, 5, 6, 7 이렇게 6개월 동안에 평균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지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저항이 있겠습니까?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면 구름층 상단에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이게 이제 더블 저항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저항대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이 자리입니다. 121선 지지에 성공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단, 그리고 구름층 상단 자리, 바로 저 자리가 저항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120선 지지가 지지를 성공했을 때 그다음 바라보이는 저항대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8,000원 부근인데 7,900원부터 8,000원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이요. 네,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CS 베어링이 저기 13,000원에 20%에 제가요. 13,000원대 사셨네요. 네. 아유, 혼나 죽겠어 이것 때문에.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죽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 살겠어 이렇게 말하세요. 네, 살겠습니다. 예. 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이죠. 네. 제가 서두에 뉴스를 소개하면서 네. 풍력 관련 종목, 태양광 관련 종목 안내를 드렸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후 협약 대응, 그리고 네.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도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인데요. 네. CS로 시작되는 CS 윈드라는 종목도 있고, 네. 또 삼강 M&T, 동구 SNC 이런 종목이 다 풍력 관련 종목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15,300원 갔을 때도 혹시 매도를 왜 고려를 안 하셨을까요? 못했어요. 더 갈까봐 네. 매도 못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 하는 차티스트니까요. 네. 뭐 재무제료 수급 다 따지지 않고라도 일단 저 기술적 분석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이전에 15,300원 갔을 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여기예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가 왜 매도 자리였는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두 개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네.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매도 자리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맞아, 못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저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으면 여기서 매도 대응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렸겠죠. 네. 그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역시나 고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고점 갔던 자리 보이시죠? 자, 네.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고점이 두 개 나왔어요. 네네. 이 고점이 좀 더 연장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CAC 베어링이 눌리잖아요.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잖아요. 네. 다시 상승할 때 바로 여기에 부딪힐 거예요. 네. 이 자리에. 그걸 참고하시면 대응하세요. 지금은 네.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준선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를 수가 있어요. 하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고점 하나, 그다음에 여기 고점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세요. 연결. 네. 이렇게 연결을 하셔요. 그 네. 연결을 하셔서 네. 이게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좀 더 늦게 부딪히면은 고점이 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운 좋으면은 8월 달 말에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네. 8월 초중순에 이렇게 밀렸다가 상승할 때 매수하셨던 가격이 13,000원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쪽지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원익 IPS고요. 네, 31,000원에 10%예요. 31,000원에 10%네요. 네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샀을까요? 원익 IPS가 뭐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서 좀 저점이 아닌가 좀 싶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며칠 됐어요. 이것만 저기 매수한 지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단기 대응법 알려드릴까요? 중기 대응법 알려드릴까요?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장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단기로 다 그럼 알려 주세요. 일단 단기로 안내드릴게요. 네네. 원익아피스가 이제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었거든요. 네. 1,6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2조 정도가 적정이거든요. 아, 예. 근데 1분기는 좀 비수기였어요. 예. 그래서 1분기 비수기다 보니까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예. 근데 이제 2, 3분기, 4분기 이제 성수기로 가면서 실적이 증가해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합니다. 예. 중장기는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는 예. 좋다. 근데 예.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 상태가 된 거예요. 역배열. 예. 역배열이 되면서 중장기 이평선이 다 위에 있습니다. 아직 60 이평선도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60 이평선, 60 이평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은 좀 주가가 눌러서 3750원입니다만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종목입니다. 34,000원이요? 단기로는. 아, 예. 근데 거기에서 예. 부딪히고 주가가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아, 예. 중장기로는 상승하겠습니다만 저는 네. 이제 주가 지수가 반등하고 또 빠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 네. 지수와 연관된 이런 종목들은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단기로 60 이평선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아, 단기로다가요? 네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로 34,000원이에요. 34,000원이요? 네. 아, 예. 아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요. 12만 8천 원에 비중 18%. 자, 오늘 종가인데요. 오늘 종가 12만 8천 원대 매수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누구나 잘 아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3,400억인데 벌써 2분기 만에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시가총액 7조 4천억인데요. 올해의 영업이익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적정 시총 그리고 과소평가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인데요. 12만 4천 원대 한번 바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오늘 12만 8천 원대 쌍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14만 원대에서 무너졌냐면 거기가 이제 구름층에 들어가는 하단 자리였죠.
하단 자리에서 일단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름층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보이는 이제 중기 이평선이 60 이평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처럼 역배열 종목이죠. 역배열 종목이니까 60 이평선 이렇게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60 이평선이 먼저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만 8천 원대 매수하셨다면 14만 3천 원대 그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좋겠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14만 3천 원 부근이 오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상담 종목 LG 헬로비전인데요. 자, LG 헬로비전. 자, 이 종목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6,000원에 비중 30%네요. 최근에 6,000원대 온 적이 있었죠. 6월 말에 한번 6,000원대 왔었는데요. 자,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이때 하셨을지 아니면 그 전에 하셨을지. 자, LG헬로비전은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는 뭐냐면 전기차 충전업과 관련된 거죠. 전기차 충전업의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6,080원 갔던 때도 바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61선이죠. 여기가 61선 부근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술적으로 안내 드릴 때 60 이평선에서도 매도 대응을 안내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역배열일 때 62평선이 또 강한 저항이 되니까 60 이평선에서 매도 대응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매도를 놓치셨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매도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60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관점이죠. 그럼 그 위에 보이는 240 이평선에서 이제 매도 대응할 가능성이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120 이평선 위에 자리 잡으려는 시도, 그다음 위로 보이는 60 이평선은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로 보이는 240 이평선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수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000원인데 좀 더 담으시죠. 5,600원대에서 좀 더 담으셔서 평단을 5,800원대로 낮추시고 6,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000원은 앞자리가 바뀌는 자료수 저항이니까 5990원에서 한번 매도 대응해 볼까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돈 워리 스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